안녕하세요. 페이코 금융사업팀의 윤덕주입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서비스 결합 시 또는 제외 시 발생하는 이용자 감소 리스크에 대한 측정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서비스 기획자들에게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왜 이 과제를 고민하게 된 배경부터, 그리고 모형과 함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모델링 설계 후의 시연, 그리고 마지막 해석까지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앱 서비스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앱에서 제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페이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경제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는 한정된 리소스라는 문제에 놓여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서비스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운영할 때 이용자의 감소 리스크가 최소가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기존의 방법론들을 연구하였습니다. 기존의 방법론은 서비스 이용 기간을 추정하는 생존 분석과 그리고 서비스 유저의 특성을 변수로 삼아서 개별 이탈 확률을 추정하는 머신러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결합 시 또는 서비스 제외 시에 그 이용자 감소의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변동을 추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융공학에서 그 이용되고 있는 바라는 모형과 그리고 코플러 함수라는 개념을 적용하여서 측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바 모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 모형은 밸류 앳 리스크라는 말의 줄임말로서 JP 모건에서 개발되었고 모든 금융기관이 이 개념을 차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의로는 일정 기간이나 신뢰 수준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어떻게 서비스 이용자 감소 리스크에 적용할지는 다음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1억 원 샀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보유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거 3개월치의 주식 가격의 변동률을 정규 분포로 가정해서 측정한 바의 금액입니다. 바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뢰 수준 하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 바로 측정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1% 확률로 최대 손실 금액을 어느 정도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측정한 금액은 삼성전자를 1억 원 샀을 때 1% 확률로 82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추정하는 방법론의 계산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 변동률을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그리고 변동률의 편차에다가 그 신뢰 수준에 해당하는 Z 스코어라는 값을 곱해서 투자 금액을 곱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에도 투자했을 때 이 반은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제가 신한은행이라는 주식을 5천만 원 투자했을 때 1%의 반은 5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비스 이용률을 주식 변동률을 치환해서 적용을 해서 측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방법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과소 측정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위 1%에 해당되는 값을 찾아내는 퍼센타일법을 적용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확률 변수 간의 종속성을 유지해주는 코플러 함수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코플러 함수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플러 함수는 로마어로 결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융공학자들이 개별 실행된 대출 금액들을 모아서 증권화를 하고 싶었는데, 개별 주택 담보대출 실행됐던 사람들이 종속성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종속성을 유지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함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촐레스키 분해와 주변 확률 분포 등의 개념들이 있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관계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관련 자료와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마무리하고 모델링을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했습니다. 서비스 이용률을 저는 기준 시점을 두고 그 기준 시점을 대비해서 일자별로 변동하는 변동률을 서비스 이용률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측정 서비스는 페이코 금융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송금 서비스와 그리고 신용 조회 서비스 그리고 대출 비교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측정 기간은 1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측정 기간으로 두었고, 페이코의 고객들은 주말과 평일 간의 이용자 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주말 이용 고객의 데이터들은 제거한 후에 평일만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탐색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탐색했을 때 우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송금 서비스, 신용조회 서비스, 대출 비교 서비스를 트랜스퍼, 크레딧, 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어스라는 명령어로 이 3점도를 그려봤습니다. 3점도를 그려봤을 때 한 가지 조금 특징적인 것은 송금 서비스와 신용조회 서비스는 약간의 선형관계를 이루고 있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썸머리 명령어로 이 수치를 요약해서 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았을 때 평균이 송금이 가장 높고, 그리고 최대 숫자와 최소 숫자의 편차가 송금이 가장 적음으로써 송금이 안정적인 서비스라고 판단해서 송금을 기준으로 신용조회 서비스가 결합되었을 때 그리고 대출 비교 서비스가 결합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이용자 감소율을 측정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었던 3점도에서 봤던 상관계수를 정확하게 수치로 파악을 좀 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와 그리고 스피어만 상관계수 그리고 켄다리 타우까지 파악을 했는데 피어슨 상관계수는 단순하게 선형관계를 나타낸다고 하면 스피어만은 순위의 상관계수입니다. 그리고 켄다리 타우는 순위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제가 적용하고자 하는 코플러는 켄다리 타우를 적용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저는 송금과 신용조회 서비스의 두 가지 서비스가 결합되었을 때를 먼저 측정하고, 다음으로 송금과 대출 비교 서비스에 결합됐을 때 수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금과
신용조회 서비스의 데이터를 일단 정규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았을 때는 두 가지 데이터 모두 전부 정규성을 띠는 것처럼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샤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니 이거는 정규성을 송금은 정규성을 띠고 있었으나 신용조회는 정규성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적 분포로 변환시켜서 우측에 산좀도를 표시를 해서 이 데이터가 결합됐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왼쪽 하단에 점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 가지 데이터가 결합되면서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규 분포를 띄지 않기 때문에 T 분포를 적용해서 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합니다. T 분포는 정규 분포와 달리 극단치 꼬리가 더 두꺼워져서 극단치에 대한 예측을 조금 더 잘하는 분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정규 분포를 많이 수렴한다고 하지만 극단의 상황이 발생되는 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규성을 띠임에도 불구하고 T 분포를 적용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fit.st라는 명령어로 T 분포를 적용하고 코플러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인 코플러라는 패키지를 라이브러리에서 바이컵 셀렉트라는 명령어로서 이 커플러 함수를 적절한 코플러 함수를 찾는 명령어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코플러 함수는 종류가 40개에서 50개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코플러 함수가 있습니다. 계산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바이컵 셀렉트라는 명령어를 쓰면 가장 이 분포에 적합한 코플러 함수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낸 코플러 함수는 서바이벌 건벨이라는 코플러 함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번 그 찾아낸 코플러 함수로 누적 분포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지금 색깔이 잘 구별이 안 되지만 검은색들은 리얼 데이터고 저희 보라색 데이터는 저희가 예측한 데이터입니다. 나름 비슷하게 같다라고 저는 추정하는데 보시는 청자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과 그리고 20번의 100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20번씩 계산을 해서 그것에 대한 평균을 도출했을 때 송금과 신용조회 서비스가 결합됐을 때의 그 1%로 감소하는 리스크는 0.4465였습니다. 이 의미는 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1% 확률로 0.44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저는 송금 서비스와 대출 비교 서비스를 결합시켜서 측정을 했을 때 0.46 정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당연히 전략적으로 우수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서비스와 그렇지 못한 서비스는 당연히 선택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위치도 유사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만족도도 비슷하게 끌어오고 리소스도 비슷하게 투입되는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의사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때 이런 코플러 함수와 바 모형을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세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좀
중간중간 부분을 놓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주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맞춰서 죄송한 부분이지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